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없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수많은 은하가 모이는 곳을 우리는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수많은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군이 모이면 그곳은 과연 얼마나 크고 거대할까요? 오늘은 우주에서 은하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은하단의 크기를 시작으로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의 우주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구조 중 일부인데요. 그곳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기는 수백만 광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단의 크기를 쉽게 파악하려면 은하단을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로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주를 지구라고 가정하고 은하단을 뉴욕이나 도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거대한 대도시라고 상상하는 것도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은하단과 우주의 비율은 거대한 도시와 행성 전체의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도시가 지구 전체 표면의 작은 부분인 것처럼 은하단 또한 광활한 우주 공간의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은하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중 하나로 수많은 은하와 뜨거운 가스, 암흑물질 및 기타 우주 물질이 모두 강력한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은하단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부터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심지어 외소 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은하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각각의 은하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극도로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스는 X선을 방출하므로 지상이나 우주를 항해하는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뜨거운 가스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어딘가로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게 됩니다. 은하단은 우주의 발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주가 진화하고 팽창함에 따라 암흑물질은 가스와 은하를 쉴 새 없이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이렇게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 성장하였으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일부는 훨씬 더 큰 은하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은하단입니다. 초은하단은 중력, 우주 팽창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밀도가 약간 더 높은 지역의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과정을 수십억 년 동안 진행하였고 그렇게 점차 과밀 지역은 은하단을 뛰어넘어 초은하단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초은하단 중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두 곳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가 포함된 국부 은하군과 수많은 다른 은하를 포함하는 거대한 초은하단 중의 하나인데요. 직경은 약 1억 1천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 개의 은하군과 성단, 그리고 수천 개의 개별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고 지구에서 관찰할 때 천여자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서로 중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은하군, 성단, 기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타워는 하인 메시의 87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은하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거대 타워 은하로는 메시의 49, 메시의 84, 메시의 86 등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하여 상세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은하 형성, 진화,
은하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초은하단 내 암흑물질의 특성과 분포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초은하단 중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이름 중 라니아키아라는 단어는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을 의미하는 하와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이곳을 보다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2014년 브렌트 툴리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팀은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경계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광범위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초은하단 내의 근본적인 중력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광활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우주 필라멘트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우주 공간의 구조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우주 필라멘트는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구성된 거미줄 같은 구조로 암흑물질과 기타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존재하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에는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및 기타 여러 은하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우리가 느끼기에 나름 거대한 존재인데요. 그러나 5억 2천만 광년의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내에서 우리 은하는 단지 수십만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죠.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직경이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930억 광년의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 5200개의 길이를 합한 만큼 거대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공간 안에서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직경 약 5억 2천만 광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경계는 초은하단의 중력이 우주 팽창을 극복하고 은하를 초은하단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유역 지역을 기반으로 윤곽을 잡았다고 합니다. 라니아키아에는 여러 개의 은하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천해자리 은하단과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불리는 거대 인력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대 인력체는 남반구에 위치한 거대한 중력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중심부입니다. 이 거대 인력체는 은하나 은하단처럼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며 근처의 은하계에 강한 중력을 가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곳의 존재는 천문학자들이 바다 뱀자리와 켄타우로스 자리 지역에서 은하의 독특한 움직임을 관찰했던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학계에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거대 인력체의 위치가 밝혀진 것은 1986년 우리 은하로부터 남쪽 삼각형 자리와 직각자 자리 방향으로 약 1억 5천만 광년에서 2억 5천만 광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인력체의 정확한 본질은 아직 우리 인류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성 요소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수수께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자와 연구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관측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단은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은하단의 분포와 배열은 지속적인 우주의 팽창과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에너지의 연구에도 기여한다고 하네요.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크기는 수백만 광년부터 수십억 광년까지 다양하며 질량은 최대 태양 질량의 1000조배에 달할 정도로 상상 이상의 크기와 질량을 가집니다.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을 휘게 하고 왜곡시키며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을 일으켜 우리가 은하단과 초은하단, 그 뒤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이렇게 거대한 라니아키아 초원하단보다 더욱 큰 존재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랙홀의 왕 퀘이사의 집합체 초거대 퀘이사곤입니다.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고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중 하나이며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동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초거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퀘이사 73개로 구성된 초거대 퀘이사곤은 길이가 무려 40억 광년으로 라니아키아 초원하단 8개를 합쳐야 할 만큼 상당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초거대 퀘이사곤의 발견은 2013년 영국 프레스턴 센트럴 랭크셔 대학교의 로저 클로즈와 그의 동료들이 사자자리 부근에서 퀘이사들의 무리를 발견하였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의 초거대 퀘이사곤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초거대 퀘이사곤은 우리 지구로부터 약 90억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초기 이름은 적색 편이량 1.27에 의해 U1.27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이제 끝에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예상이 되시나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 그것은 바로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은 감마선 폭발 관찰을 통해 2013년 11월 처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강렬한 현상 중의 하나로 이 폭발은 먼 곳에 있는 거대한 별의 붕괴 혹은 블랙홀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리 은하와 같은 보통의 은하에서 수백만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의 구조 중 가장 긴 부분 크기를 알아보면 약 100억 광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니까 우리 은하 10만 개를 더하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 크기가 되겠네요. 더 현실적으로 비교하자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 약 1000경배에 달하는 질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태양 1000경배라니 현실적이지 않군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인데 이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의 크기만 해도 약 100억 광년이라고 하니 전 우주의 9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정말 너무나 거대한 크기라고 생각되네요. 이 장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라클레스와 북쪽 왕관 별자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두 별자리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가 있는 공간의 영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우주 그 자체 아닐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란 우리가 잠재적으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전체 우주의 일부를 말합니다. 우주의 일부라니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래에 언젠가 발견할 우주 그 너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가 확장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나 신호가 있는 모든 우주의 구조 혹은 존재, 은하, 별, 행성 및 기타 대체 전부가 포함됩니다. 아주 잘 아시듯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와 빛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보한 우주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465억 광년, 즉 직경은 930억 광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공간 자체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물체가 우리로부터 점차 더 멀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흔히 우주 지평선 또는 가시 우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계 너머에는 아마도 우리의 존재는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우월한 어떤 존재 혹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말고요. 오늘은 우주에서 은하군의 집단인 은하단에서부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공간 속 또 다른 탐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으며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우주공간 채널을 여러분의 손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 우주공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